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자, 우리 저번 시간대 한 달 전이죠. 2022년 대비 경찰행정법 제1회 모의고사 제가 출제를 하고 또 강평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2회 전국 모의고사입니다. 그죠? 이 모의고사 문제들은 뭐 내년에 출제 가능한 유력 후보들을 중심으로 제가 선정을 해서 출제하고 강평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2회 모의고사의 주제는요.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여러분들 그 하자 성계하고 그다음 그 절차 하자 이 두 개를 섞어 가지고 이제 만든 문제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것도 내년에 유력 후보 중에 하나죠. 특히나 경감 성진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 행정조사 그 행정조사와 관련해서 또 권리구제 방법을 엮어서 만든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이 문제도 이제 고시 문제에서 제가 발췌해가지고 약간 수정을 가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 시험은 아시다시피 그간에 출제되어 왔던 각종 국가고시들을 변형을 가해가지고 여러분 시험에 출제하고 있는 것이 좀 경향이다 보니까 저도 그 경향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많이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문의 구조를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잠시 한번 보실래요?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갑이라는 친구가 이용업 영업을 하고 있어요. 갑. 이용원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용원 영업을 누구로부터 사들인 거냐 하면 얼리란 친구로부터 이걸 지금 양도받아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얼리라는 친구가 법을 한번 위반해가지고 그 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한번 받았었고요. 얼이 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1차로 한번 받았고요. 그 다음 이제 양도받은 갑이 또 한번 어깁니다. 양도받은 을이, 갑이 또 3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요. 갑이 또 3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요. 이게 이제 2차가 돼요. 2차. 자, 이게 문제를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밑에 참조 조문 보면은 이 제재 처분 받은 이 역사 있죠. 이 효과가 이 양도인 쪽으로 넘어가는가 이것도 하나의 쟁점이 됐습니다만 여러분 시험에서는 아직 이 정도까지는 물어보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 문제에서는 그 부분은 빼버렸어요. 빼고 단지 당연히 넘어간다는 전제에 가해서 제가 문제를 구성을 한 겁니다. 좀 있어 보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 한번 1차로 법을 위반한 사람은 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위반한 사람은 갑인데, 만약에 이 1차 위반했다는 역사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갑이 두 번 어긴 것처럼 이렇게 되게 돼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또 세 번째 또 어겨요. 세 번째 위반하게 되면 이제 관계법에 보면 아예 영업소 폐쇄 명령이 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뒤에 넘겨보시면요. 별표 7 나와 있잖아요. 그 행정처분 기준 보시면 그 3차 위반의 경우에 영업장 폐쇄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두 번째 어겼을 때는 3개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2차. 사실 자기 어긴 거 한 번밖에 안 되지만 을이 위반한 것까지 넘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갑한테 뭐가 떨어졌느냐 하면은 영업소 폐쇄 명령이 떨어져. 갑한테 영업소 폐쇄 명령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 이런 사안인데 첫 번째 물어봤던 게 뭐냐면 갑은 구청장 X의 영업소 폐쇄 명령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함. 이게 대해서 이제 취소 소송을 이렇게 취소 제기하면서 자신에 대한 2차 영업 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폐쇄 명령의 취소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럼 이 부분의 위법을 이쪽에다가 써먹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결국 뭐의 문제? 하자 성계 문제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걸 근데, 그 다음 보세요.
2차 영업소 폐쇄 추가, 갑에 대한 2차 영업정지 처분 시에, 요거 있죠, 요 2차 영업처분이라는 게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할 때 뭘 안 했다고 돼 있죠? 의견 청취 절차 거치지 않다. 아, 절차 하자가 있구나, 이거죠? 이게 지금 의견 청취 절차, 이걸 지금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투지 않아가지고 이 사안에서 이걸 안 다투가지고 이게 뭐가 생겼다고 돼 있죠? 제소기간이 도가됐다라고 돼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제소기간 도가가 돼버렸어요. 그럼 불가쟁력이 생겼다는 거죠. 불가쟁력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단서에 보시면 영업소 폐쇄 명령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자체는 지금 하자가 없어요. 원래 이 부분까지도 물어봐야 되는데 그 부분 물어보려면 이제 제재 처분 효과 승계 부분 이런 것까지 논의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좀 벗어난 것처럼 보여서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서에다 주어진 겁니다. 그럼 냄새가 나죠? 자, 그러면 지금 결국 하자 승계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하자 승계가 논의되기 위한 논의 전제에는요, 선행위, 이게 선행위, 이 후행위잖아요. 그죠? 이 선행위, 후행위 모두 처분이라는 건 이거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선행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야 되죠. 그걸 풀어나가기 위한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결국 이겁니다. 결국 하자 승계를 이제 묻고 있는 건데, 하자 승계 논의의 전제에서, 논의 전제에서 아시다시피 여러분, 선, 후, 모두 처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선이죠. 선 자체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요 선 자체에 불가쟁력이 생겼어야 되고, 불가쟁력이 생겼어요. 그 다음 후 자체는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설문에서 이건 다 문제될 거 없고, 이것도 문제될 거 없고, 이것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결국 남은 건 이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힌트를 준 것이 지금 이 처분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의견 청취 거치지 않은 절차. 요거를 이 부분에서 해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서 절차 하자 문제.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절차 하자 문제와 하자 승계를 엮어서 만든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틀은 축적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해설한 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설문일에 대해서 목차 구조부터 먼저 한번 보세요. 논점에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자승계 일반론 간단히 터치하셔야 되겠죠? 하자승계의. 그 다음에 이제 하자승계 답 쓸 때 반드시 논의의 전제가 충족됐는지 여부부터 반드시 검토하라고 그랬어요. 충족되고 나서 그 다음 충족됐다면 하자승계 인정 범위로 넘어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네 번째 목차가 하자승계 인정 범위에서 다섯 번째 결론을 맺으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 논의 전제 충족 여부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문제 구성은 대충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 자, 논점 정리 한번 보실래요? 영업소 폐쇄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선행 처분인 2차 영업 정지 처분 있죠. 저놈의 위법성을 주장하려고 한다. 그럼 앞쪽에 있는 하자를 뒤쪽으로 넘겨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2차 영업 정지 처분의 하자가 영업소 폐쇄 명령의 승계가 되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하자 승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능성이 문제된다. 이렇게 논점 정리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자 승계가 뭔지 어디 쓰시고요. 그 다음 이제 논의 전제 충족 여부. 이걸 반드시 먼저 검토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논의 전제 네 가지 쓰시고, 그럼 사안 포섭해 보니까 이 부분들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이거는 문제될 게 없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따로 목차를 빼내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안 포섭해 보니까 딴 건 문제되는 건 없는데 다만 선행행위인 2차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할 것인가. 그 관련해서 요 절차 하자 문제를 언급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쌍거로 3번에 목차 따로 빼가지고 2차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 여부 및 위법성의 정도라고 목차를 잡아놨죠? 그러니까 문제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준의 절형 중에서
주체, 형식, 그 다음 내용은 문제될 게 없고 항상 설문에 힌트가 주어진다고 그랬죠. 절차는. 그래서 그 절차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절차상 하자의 존부라고 되어 있죠. 그 영업정지 처분은 침익적 처분이죠.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되는 예외 사유에 포섭된다면 안 할 수 있겠지만 설문에 그런 사안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따라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의 하자가 있겠죠. 그럼 절차 하자가 있다면 우리 절차 답 쓰는 구조 아시죠? 이 절차 하자만으로도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결론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몰아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몰아간다면 그러면 이 절차 하자만으로도 지금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란 2차 처분은 위법인데 그 위법의 정도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포섭하면 되겠죠. 그럼 결국 뭐로 몰아가면 돼? 취소 사유로 몰아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소결에서 하자 승계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가 다 갖춰졌죠. 그렇다면 하자 승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인정 범위로 이제 넘어가면 되죠. 이건 여러분들이 뭐 기본 시간에 다 공부를 하셨던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하자 승계론과 구속력 이론 그 학설 쓰시고 판례 쓰시고 검토하셔가지고 결국은 판례 따라서 사안 포섭하시면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사안 해결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2차 영업정지 처분, 영업소 폐쇄 명령은 모두 공정위생관리법상의 행위인 건 맞죠.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은 일시적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게 효과죠. 반면에 영업소 폐쇄 명령은 영구적으로 해당 장소에서 영업하는 걸 차단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법적 효과는 서로 다르죠. 그럼 별개의 효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가 부정되는 게 맞겠죠. 다만 예견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 없을 경우엔 또 하자 승계가 될 수 있지만 설문의 경우에 그런 걸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하자는 승계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으로 치닫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식으로 제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그 정도 선에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정하면서 만들었어요, 문제를. 만일 갑이 영업소 안에서 문을 잠그고 비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영업소에 진입에 불응하여 위 공무원들이 잠금장 시 문을 부수고 강제로 진입해서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면 갑이 이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권리구상, 즉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를 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위생관리 실태조사, 이게 법적 성질이 행정조사인지 그게 먼저 규명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행정조사라면 이 행정조사, 지금 잠금장치 문을 부수고 강제로 진입해서 행한 위생관리 실태조사, 이게 과연 적법인지 위법인지에 따라서 각각 나눠서 접근하시면 될 거고요. 항상 구제수단 쓸 때는 제가 존속보장에서 가치보장으로 몰아가라고 그랬죠. 항고쟁송이 되는지, 그 다음 손해배상, 손실보상, 그 다음 항상 또 적시가 이제 행정조사 같은 경우 법적 성질이 권력적 사실행위일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행위의 경우 남아있는 위법 상태가 있다면 결과 제거될 수 없는지 이런 식으로 답안을 구성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결국 뭐냐면 행정조사와 이에 대한 권리구제, 이걸 답안에 쓰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럼 설문에 나와 있는 그 작용이 행정조사인지 이게 먼저 규명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설문에 나와 있는 행정작용, 이 행정작용이 행정조사인지, 그럼 행정조사라면 이게 강제조사인지, 그럼 강제조사라면 이게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야 돼요. 그럼 권력적 사실행위라면 이게 과연 처분성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규명이 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제와 관련해서는 존속보장으로서 항고쟁송, 항고쟁송에서는 특히나 이 사실행위는 금방 종료되기 때문에 대상 적격은 충족될지라도 소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 이 행정조사가 위법으로 평가된다면 이제 가시보장으로서 국가배상, 적법이라면 손실보상으로 가게 될 것이고, 위법 상태가 남아있다면 항상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결과제거, 이 결과제거 같은 거 쓰는 거 까먹지 말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더 쓰고 싶으면 이제
이 정도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쓰시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될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만약 소익이 없어서 항고쟁송이 또 안 된다면 마지막 관문으로 뭐 헌법소원 문제도 간단히 터치하신다면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해설한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설문이에 대해서. 자, 먼저 당의 위생관리 실태조사가 강학상 행정조사로서 강제조사에 해당하여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이 성격이 반드시 분석이 되셔야 돼요.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이제 권리구제 수단으로 항고쟁송, 손해전보, 결과제거, 헌법소원까지 쓰면 이제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 위생관리 실태조사의 법적 성질이 되어 있죠. 그럼 행정조사인지, 그럼 행정조사 어디 쓰시고요. 그 다음 행정조사의 종주에는 다시 강제조사와 임의조사 있죠. 그걸 간단히 터치하신 다음에 사안포수 배보면 이건 당연히 행정조사 맞고 그리고 당연히 강제조사로 분류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다음 띄어넣어야 되는 게 이제 강제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이미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그렇다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설 대립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뭐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요. 통설 판례가 기본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죠. 그래서 뭐 줄치를 해서 쓰셔도 되지만 배점이 많을 때는 지금 이게 답 쓴 것처럼 쓰시는 게 FM 답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하는 설 안에서도 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수인하명과 집행행위가 결합되어 있고 그 중에 이 수인하명 요 요소에 포착을 해가지고 처분성을 긍정하겠다. 그게 이제 한 설이 있죠. 수인하명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성 긍정할 수 없다. 그게 두 번째 설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기본적으로 그 행정생송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넓게 인정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집어넣자. 이렇게 보는 설이 대립이 있다는 거. 이건 기본 지식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구성하시기 바라고.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죠. 그래서 검토는요, 결국 수인하명 요소에 의해서 처분성 긍정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시고, 따라서 위생관리 실태조사는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자, 거기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기본 바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갑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은 순서대로 존속보장, 즉 쟁송부터 항고쟁송부터 가치보장인 국가배상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항상 사실행위는 결과제거 그 다음 여기까지 친 다음에 이제 만약에 소이익이 없어서 항고쟁송이 불가하다면 헌법소원의 가능성은 없는지 그건 터치하시면 뭐 플러스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럼 3번에 갑이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항고쟁송. 그 항고쟁송에서는 항상 대상 적격은 위에서 충족되겠다고 검토가 됐지만 금방 끝나버리기 때문에 소이익이 없어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언급하시고요. 그 다음 손해전보는 이 위생관리 실태조사가 위법이라고 봤을 땐 국가배상으로, 적법이라고 봤을 땐 손실보상으로 그렇게 몰아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결과제거 소송, 항상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결과제거 청구 소송 답안에 쓰는 거 까먹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 이제 헌법소원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항고쟁송이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소이익이 없어서. 그럴 때는 이제 헌법소원의 보충성 따라 들어가가지고 헌법소원이 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그렇게만 답안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안 해결 보시면은 위생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갑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서는 먼저 항고쟁송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협의의 소이익이 없어 부정되어 실효적 구제 수단이 될 수 없고 위생관리 실태가 적법이라면 손실보상, 위법이라면 국가배상 그리고 위법 상태가 남아있다면 결과제거 그리고 위법 상태 조사로 인해서 기본권 침해받았다면 헌법소원의 가능성은 열려있겠죠. 그렇게 해서 답안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전국 모의고사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하자 승계 문제, 그 다음 절차 하자 문제, 그 다음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이것을 엮어서 만든 문제라는 점을 여러분이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제 수단을 쓰실 때 기본적으로 존속보장에서 가치보장으로 진행된다는 거, 그거 까먹지 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행정조사 문제가 나오면 이놈의 성질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먼저 밑밥을 까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자승계에서 보통 여러분 시험 그동안 나왔던 거 약간 틀이 다른 거는요. 논의 전제 부분에다가
이 부분을 이제 터치해서 써보도록 절차화와 연결해 놓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을 따로 떼서 또 자세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처분성이 있는 것이 포섭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후행위 자체 하자가 있냐 없냐 이것도 사실은 원래 문제는 들어가 있는 거지만 여러분 시험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빼버린 겁니다. 빼고 그래서 이 부분만 연결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저번 제1회 모의고사는 제가 부관과 관련해서 출제를 했었죠. 부관도 내년에 유력 후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뭐 항상 이 하자 성경 문제는 여러분 시험에서 항상 중요한 쟁점이죠. 그리고 특히 내년 시험 또 준비하실 분들은 행정조사 이 부분도 유력 후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022년 대비 경찰행정법 제2의 전국 모의고사 강평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간단히 줄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기회에 또 제3회 모의고사가 시행되겠죠. 시행되고 나면 그때 또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뭐 코로나 전국이긴 하지만 내년 시험은 여전히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년 시험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3회 모의고사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